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장항은 근대화 시기 서해안에서 산업과 물류로 크게 발전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상태입니다. 국내 첫 생태복원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장항의 옛 영광을 되살리는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1936년 건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던 210m 굴뚝에서 보듯 장항제련소는 근대화 시기 우리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풍부한 물동량을 가진 역과 항구까지 장항은 서해안의 거점 도시였지만 1980년대 제련소가 폐쇄되면서 급속히 쇠퇴했고 오염지대로 전락했습니다. 장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속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련소 주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 데 이어 국립공원 규모의 자연환경 생태단지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쇠락한 산업지대를 뜻하는 브라운필드 사업이 추진 중인데 110만여 제곱미터의 습지와 정원, 탐방로와 체험관을 도입해 국내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서천군 최초의 대학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이 2026년 개교해 바이오와 에너지 등 해양 신산업 교육을 담당하며 주변 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이런 양성을 하게 되면서 저희 서천군과 어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폐쇄된 장항 화물역은 도시 탐험역으로 이름을 바꿔 복합문화 테마지구 조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솔로를 활용해 국립생태원 사이 4km에 걸쳐 생태관광기차 석대를 2024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항의 부흥을 위해 장항제련소와 장항화물역, 세계유산인 갯벌 등을 중심으로 27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며 국비와 지방비 등 7천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광 부분, 또 제조업 부분, 도시 정화 사업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장항의 큰 변화가 이미 착수되었고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2029년 완공되는 브라운필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은 3, 4년 안에 마무리될 전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옛 영화를 재현하는 성공적인 결과가 장항에서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이틀 연속 3만 명을 넘겼던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5,561명으로 전날보다 5,800여 명 줄어든 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8,258명이 확진된 대전에선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73.9%로 18개 병상이 남은 상태이며 사망자는 10명 추가돼 누적 372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13,817명으로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망자는 12명 발생했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78% 수준입니다. 세종에서도 3,486명이 신규로 확진됐으며 6개 위중증 병상이 모두 들어찼고 사망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문제가 오는 6월 대전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용갑 중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철거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장종태 전 서구청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철거와 관련해 4년간 내놓은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시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성효 전 시장 등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 후보들도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방식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허태정 시장은 어제 시정 브리핑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4년 전 철거를 발표했다면서 진행 단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불쾌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5명의 용사 중엔 지역 출신의 장병들이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현충탑 앞에서 헌화합니다. 뒤이어 영령들을 추모하는 블랙이글스의 비행이 이어집니다.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란 주제로
국립대전연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55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특히 55용사 중엔 대전에서 태어나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고 조천영 상사 등 10명이 대전과 충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날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해 낭독됐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기념사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한치의 무력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묘역에는 유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천안함을 타고 있던 아들이 전사한 지 12년. 전사자 묘역에 들어선 어머니의 시간은 12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섭섭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가족들도 위로를 해주고 또 우리 천안함 사륙 용사들 그리고 또 연평도 해전, 연평 포격, 한주호 준이 포함해서 55명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거고. 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묘역에 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로 충청권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 24년 만에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도청 문예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 인사 680명으로 구성된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 총소득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만 현재 지방은행이 없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은행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금강보행교가 3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방됐습니다. 총 사업비 1,116억이 투입된 금강보행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1,446m 길이로 건설된 복층 형태의 타원형 다리로 1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사용되며 2층은 도보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연결해 이동 시간도 단축되며 교량과 주변에는 시민들의 여가 공간인 20m 높이의 전망대, 물놀이장과 익스트림 경기장, 수직 낙하 분수대, 레이저쇼, AR 망원경 등이 설치됐으며 개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일몰 후에는 교량의 조명을 비춰 화려한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 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세종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열어 세종을 국정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전했는데요. 새 정부에서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는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꼽았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를 이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역 민방과 특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은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조 문제로 시끄럽지만 세종 집무실 설치는 이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겠다며 세종 집무실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거 해야죠. 빨리 하시죠. 그리고 그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국무회의도 자주 합시다.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1차 국무회의를 세종시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분원 형태로 세종시에 국회가 내려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울 여의도 대신 국회 본원이 세종시에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종 집무실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분원이
여의도에 있고 본원이 어쩌면 세종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특위를 설치한 만큼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재정 배분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입니다. 돈. 아예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지역 재원을 얼마나 하겠다. 특히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처럼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지역에 배치되고 지역 대학들이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육성에 강조점을 찍었습니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인재들을 거기서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그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서 강소기업을 만들고 기업들은 거기에 본사를 거기다 두면서 활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민방 특별 대담은 일요일인 27일 오전 7시 40분부터 60분간 TJB를 비롯해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3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도 중단되면서 생활기록부 작성이 어려운 데다 입시 전략을 짜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입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대전의 고3 교실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방역이 비상인 상황 속에 학생들이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학력평가는 올해 수능 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입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시험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3 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 자율로 맡기면서 수험생활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4시에 끝나서 자율적으로 집에 가서 하거나 어디 독서실에 가서 하는 분위기로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의 경우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활동이 크게 축소돼 생활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이 큽니다. 대규모로 활동하던 그런 형태에서 현재는 이제 학생들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태로 이제 소규모의 형태로 그룹을 지어서 활동하는 등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생활기록부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입시학원, 책상마다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 차단을 위한 총력전 속에 입시에 재도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입학원가에서는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지난해 불수능 논란을 의식해 너무 어려운 문제인 킬러 문항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정시 확대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수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수능 학습 시간을 최대한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들이 생기면서 문제의 어떤 공정성, 타당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문제 기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입 전문가들은 암기와 단순 이해 위주의 단편적인 학습으로는 고득점 달성이 힘들다며 문제를 풀 때 최대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아산 신도심 일대를 연결하는 순환축 도로가 오늘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준공되는 아산 순환축 도로는 총 연장 1.14km로 그동안 개통했던 이순신대로 새 아산로와 함께 새로 신도심으로 개발되는 탕정지구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순환축 도로의 출발선엔 약 2만 1,000세대가 입주하는 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들어서며 도로의 중점부는 개발이 완료돼 약 15,000가구가 입주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13일 만에 충남도 내에 설정됐던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12건이 발생했는데 충청남도는 최근 발생 농가 반경 10km 내 방역대에 있는 가금 농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와 별도로 철새 북상에 따른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전 농가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도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3회까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며 전입자를 포함해 학교 미배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자택으로 우편 배송됩니다. 세종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9년 만에 인상돼 다음 달 1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릅니다. 기본요금 외 주행요금은 105m당 1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고 시외 지역과 심야 할증률은 2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운송 원가가 계속 오르고 코로나 장기화로 운송 수입이 급감한 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